와인 한잔 할까요? 와인을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일단 와인 세계 일주라는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떠나봅니다. 약 10개국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함께 즐겨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인생 최고의 추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와인을 떠올리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와인 강국이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최근 와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전통적인 사케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일본에서 과연 어떤 와인을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 와인의 매력과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와인을 생산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자적인 포도 품종을 이용한 와인 생산을 통해 점점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품종은 바로 고슈입니다. 일본의 독특한 기후와 양조 기술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와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케와 맥주가 강세인 나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는 쌀을 주재료로 한 사케가 주류 문화의 중심이었고 해외 술이라면 위스키와 맥주가 먼저 떠오르죠. 게다가 일본의 기후는 습하고 강수량이 많아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일본은 오랜 연구와 개발 끝에 와인 산업을 발전시켰고 현재는 일본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독특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지역은 야마나시, 홋카이도, 나가노, 야마가타입니다.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청포도인 고시와 적포도인 머스켓 베일리 A이며 샤르도네, 메를로 같은 외국 품종도 사용됩니다. 일본 와인은 가볍고 섬세한 맛이 특징으로 일본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최근 일본 와인 산업은 프리미엄 와인 수요 증가와 홋카이도 지역 확장으로 성장 중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탄생한 고슈 품종은 이러한 기후에도 잘 적응하며 일본 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와인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의 와인을 소개하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도 와인 양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야마나시현에서 2명의 젊은이가 프랑스에서 와인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최초의 민간 와이너리 샤도 메르시앙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일본 와인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후시대에 와인 생산이 급성장하며 일본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혁신적인 와인 메이커들은 일본의 기후와 입맛에 맞는 포도 품종의 와인을 개발하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와인이 국내외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와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고슈입니다.
고슈는 일본에서 1000년 넘게 재배된 토착 품종으로 원래 식용 포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고품질 화이트 와인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슈 와인의 특징은 아주 깔끔하고 섬세한 맛입니다. 산도가 높고 가벼우며 감귤, 백도, 연꽃 같은 은은한 향이 느껴집니다. 특히 사시미나 일본의 전통 코스 요리, 가이셰키 같은 섬세한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와인 업계에서도 고슈는 와인과 스시 페어링의 최적화 품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특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데 주요 와인 생산 지역은 우선 야마나시 지역입니다. 일본 와인의 중심지로 후지산 근처에 위치하며 온대 기후와 화산 토양이 포도 재배에 이상적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고슈 포도가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홋카이도는 북쪽에 위치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포도 재배가 활발해졌고 특히 피노누아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노는 혼슈 중앙에 위치하며 높은 고도와 시원한 기후에 적합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샤르도네와 메를로가 있습니다. 야마가타 지역도 있는데요. 북부 혼슈에 위치하며 포도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며 유기산 축적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니가타, 오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와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와인은 다양한 포도 품종을 사용하며 이는 와인의 다양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고슈인데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습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껍질이 특징입니다. 머스켓 베일리 A 품종은 적포도이고 교배종으로 과일향이 강하고 산도가 높아 달콤한 맛을 가진 아마구치 와인과 드라이 와인 모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입 품종인 샤르도네,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뮬로 투르가우 등도 있으며 유럽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기타 품종으로 니아가라, 콩코드, 델라웨어 같은 품종은 초보자용 와인에 사용됩니다. 일본 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포도 품종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맛과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둘째, 섬세함입니다. 가볍고 깨끗하며 신선한 맛이 특징으로 일본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고슈 와인은 스시, 사시미와 조화를 이루고 머스켓 베일리 A는 구운 요리와 잘 맞습니다. 셋째, 기후 적응성입니다. 습한 여름과 산성 토양이라는 도전에 맞서 고유의 재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포도나무보다 훨씬 높은 선반 구조에 포도를 매달아서 비와 습기로부터 포도를 보호하는 방법과 각각의 포도 송이를 종이봉투나 비닐로 하나하나 씌워서 직접적인 병충해와 과습을 방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어떤 와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샤또 메르샹 고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로 18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와이너리이고 여기서 생산하는 고슈 와인은 청사과, 감귤, 백도 향이 조화를 이루며 가벼운 바디감과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시미, 스시, 가이세키 요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마루키 와이너리 고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로 깔끔한 미네랄리티와 연꽃, 감귤향이 특징이며 상큼한 피니시가 돋보입니다. 특히 최대 40년까지 숙성된 와인을 블렌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달콤하고 깊은 풍미를 자랑하며 일반적인 고슈 와인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산토리 토미와인 레드는 일본의 대표적인 위스키 브랜드 산토리에서 생산하는 고급 레드와인으로 나가노 지역에서 자란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를 블렌딩하여 부드러운 탄닌과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와이너리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만을 사용하며 엄격한 수확량 제한을 통해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보르도 스타일의 강렬함과 일본 특유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이 있고 과일향이 풍부하면서도 섬세함이 특징입니다. 오카야마 머스켓 베일리 A 와인도 있습니다. 머스켓 베일리 A 품종은 일본에서 1927년 개발한 하이브리드 품종으로
습하고 변덕스러운 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붉은 칠리, 라즈베리, 제비꽃 향이 어우러져 부드럽고 가벼운 스타일입니다. 오크 숙성을 한 경우 바닐라나 은은한 스파이스 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드라이부터 세미 스위트, 로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일본 혼슈 남서부에 위치하고 맑은 하늘의 나라라는 별칭처럼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햇빛으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와인 프라이빗 리저브 고슈가 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되었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르도와 남아공에서 와인 양조를 공부한 전문가 집안으로 이 와인의 섬세한 맛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리저브라는 이름처럼 특정 포도밭에서 엄선된 포도로 만들어져 품질과 개성이 돋보입니다. 일본 야마나시 지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인이고 레몬, 허브, 미네랄의 풍미가 강하며 장기 숙성을 통해 깊이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라위리 와이너리 와인은 고슈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1938년에 설립되었고 소규모 가족 운영 와이너리입니다. 지역 때로와를 살린 와인을 만들고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선보입니다. 일본 와인의 상징으로 섬세하고 깨끗한 맛이 특징입니다. 혼보 슈조 와인은 유명한 주류 제조사의 와인으로 1872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슈 와인을 생산하는데 포도를 껍질째 발효시켜 복합적인 풍미와 살구, 감귤향을 내는 오렌지 와인 스타일이 유명합니다. 스파클링 와인도 생산하는데 상쾌한 기포와 함께 가볍고 신선한 맛을 자랑합니다. 일본 와인과 다른 나라 와인과의 차이를 보면 프랑스 와인은 때로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지역별 개성이 극명한 데 반해 일본 와인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음식과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칠레 와인은 강렬한 과일향, 타닌, 바디감이 풍부한 반면 일본 와인은 더 가볍고 섬세하며 은은한 향이 특징입니다. 미국 와인은 진한 오크 향과 높은 알코올 도수가 특징적인 반면 일본 와인은 도수가 낮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파밸리처럼 강렬한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강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식 와인 문화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와인을 더욱 재미있고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자카야에서 와인을 즐기시면 됩니다. 보통 사케와 맥주를 판매하는 이자카야에서도 최근에는 와인을 함께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을 즐기는 것이 인기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 추천으로 와인을 마셔도 좋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일본 와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 와인과 페어링된 정찬 코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소믈리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스타일의 와인 칵테일을 즐겨도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 바에서는 와인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고슈 와인을 사용한 하이볼 스타일의 와인 칵테일이나 와인과 사케를 블렌딩한 특별한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가볍게 구매한 후 호텔에 가서 드시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소량 포장된 일본 와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저녁에 호텔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와이너리에서 직접 마셔보는 겁니다. 야마나시, 나가노 등의 유명 와인 산지에서는 와이너리 투어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다양한 와인 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와인을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와인을 구매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방문하면 다양한 일본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와이너리에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쿄나 오사카 와인 전문점을 탐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쿄의 이세탄 백화점이나 신주쿠 와인숍 같은 곳에서는 일본 와인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큐 백화점 와인 코너에서도 다양한 일본 와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활용해도 되는데요. 일본의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공항 면세점에서 인기 있는 일본 와인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원하는 와인이 있다면 시내에서 미리 구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일본 내 온라인 와인숍인 라쿠텐, 아마존 재팬 등을 이용하면 원하는 와인을 호텔로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해외 반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본 와인을 여행을 통해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음식은 섬세한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와인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와인의 특징을 살려 잘 어울리는 음식들과의 페어링을 소개합니다. 먼저 고슈 와인과 스시, 사시미와의 조합인데요. 와인의 높은 산도와 미네랄리티가 신선한 해산물의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단맛이 적고 가벼운 바디감 덕분에 섬세한 스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습니다. 고슈 와인은 가이세키 요리와도 최고입니다. 와인의 은은한 감귤향과 허브향이 요리의 섬세한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미니멀하고 정갈한 일본 요리에 깔끔한 피니쉬를 선사합니다. 머스켓 베일리 A 와인은 야끼도리, 닭꼬치와 잘 어울립니다. 와인의 가벼운 탄닌과 적당한 과일향이 닭꼬치의 짭조름한 간장 양념과 조화를 이루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산토리 토미 레드 와인은 와규 스테이크와 조화를 이루는데요. 와인의 풀바디 스타일이 고기의 풍부한 마블링과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탄닌이 육즙이 가득한 와규의 감칠맛을 극대화합니다. 스파클링 고슈 와인은 튀김 덮밥과 드시면 됩니다. 튀김의 기름진 느낌을 와인의 청량감이 깔끔하게 씻어줍니다. 바삭한 튀김과 기포가 있는 와인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상쾌한 마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레드 와인은 돈까츠와 훌륭한 매칭입니다. 부드러운 탄닌이 돈까츠의 바삭한 식감과 조화를 이루고 깊고 진한 풍미를 살려줍니다. 일본을 방문한다면 일본 음식을 와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도 새로운 미식의 경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와인은 한식과도 잘 어울릴까요? 고시 와인은 높은 산도와 가벼운 바디감 덕분에 다양한 한식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생선회와 신선한 해산물이 완벽한 조합으로 깔끔한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김치찌개도 좋습니다. 김치의 산미와 고슈의 산미가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줍니다. 일본 레드 와인은 양념 삼겹살, 불고기와 딱인데요. 부드러운 탄닌이 고기의 달콤한 양념과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은 일본 와인의 성장과 고슈 품종의 매력, 그리고 요리와의 페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와인 강국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일본 와인,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일본 와인은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번 현지 와이너리를 방문하거나 마트, 편의점, 와인숍에서 와인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야마나시 지역의 와이너리는 여행 코스로도 정말 멋진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와인 세계 일주 시리즈에서는 일본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흥미로운 나라의 와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 와인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를 위하여.